지산돈 도반님, 그리고 지산돈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12월 산신예전과 산신인문학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도 벌써 이민년 양력으로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이번 달 여러분 또 여러 가지 1년 동안 지나친 일들, 그리고 또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잘 성취됐는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말이면 늘 바쁘죠. 계획도 세우고 지나간 일도 돌아보고, 또 음력으로는 동짓달입니다. 지나간 날도 돌아보고, 또 이 동짓달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달이기도 해서 귀신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죠. 그래서 애군을 쫓는 동짓날이 있어서 이제 동짓달입니다. 이번 달 12월 산신예전과 또 산신인문학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민년 12월 산신예전 봉양 안내입니다. 날짜는 늘 똑같죠.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드리는데요. 12월 18일, 음력 11월 25일이 되겠고요.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서울 지산동원에서 봉양 드립니다. 이번은 또 지산동 절기기도인 이제 동지기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1년에 3번 지산동원에서는 절기기도 드리는데요. 연초 정월 보름까지 드리는 정초기도, 그리고 선망 조상 부모님 영가를 위해서 기도 올리는 이제 백중기도,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동지기도 있는데요. 이번 동지기도 기간에 12월 산신예전 일자와 겹쳐서 이번 산신예전에 참석하시는 도반님들은 내년 개묘년 2023년에 개인적으로 또 가족을 위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뭐 2개든 3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꼭 이것만은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그 기도 종이에 적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절기기도는 이 3번의 절기기도는 개인별로 발언을 드리지 않고 그 절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도 올리시는 분들 기도 발언을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개인 발언보다는 이제 전체 기도 올리시는 분들의 소원, 기도 발언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 이번 이민년 동지기도는 특별히 내년 개묘년이 국가적으로 많이 어수선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신예전에 참석하시는 우리 도반님 그리고 가정을 신명님과 산신님께서 보호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개인별 소원 발언 기도를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산신인문학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제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 제목이 현명하게 나이 들기.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나이가 들까? 사람은 태어나면 나이 들면서 성장하고 또 노화기를 거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현명하게 나이 들기. 그래서 부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것.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오랫동안 그 사회복지를 가르쳤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행정을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 정책,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이 또 저의 관심사이고, 또 오랫동안 이 자료들을 계속 취합을 해서 논문도 쓰고 또 학생들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생소한 주제는 아니죠. 오히려 제가 늘 관심 있었던 주제고, 또 늘 이렇게 자료들을 찾으면서 한국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한국의 한국인들의 노후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OECD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OECD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그 기간 동안 그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OECD 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1970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4.53명이었다가 2018년에는 0.98명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그 감소율이 연평균 3.1%였기 때문에 이 OECD 국가
국가 37개 중에서 저출산 속도가 이제 가장 빠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또 고령화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고령화의 추세를 보면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의 그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 비율이 이제 7% 이상일 때는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2000년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14%가 넘으면 이제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추세대로 가면 이제 지금 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이제 한 8년 때는 2026년경에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20% 이상, 21% 이상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을 이제 OECD가 예측을 했는데, 통계청 자료는 고령 사회가 2017년,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2025년으로 봤는데, OECD는 1년 조금씩 늦게 봤더라고요.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비율 증가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2018년도까지 그 OECD 37개 주요 국가 중에서 연평균 고령화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가장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분명히 어떤 국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뭐 인구 구조라든지 또 경제 성장의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재정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로 보면 노령 인구가 상대로 많고 일할 수 있는 노동 가능 세대 가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역삼각형 모양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세대는 적은데 부양해야 될 세대는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렇게 돌봄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의 문제도 상당히 악화질 수 있다. 지금 그 자료를 보면요, 건강보험 지금 이제 지출이 국가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건강보험 전체 그 재정 지출의 5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제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국의 고령화 속도도 빠른데다가 고령 인구가 너무 갑자기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이제 유병 고령 인구,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있는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건강보험 지출도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국가정책 차원에서 보면 이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재정에 문제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재정 재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이제 그 국가적인 과제로 이제 부상이 되겠죠. 매년 통계청에서는요,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과 이제 건강 수명을 발표를 합니다. 올해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내는데, 이제 지금 작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이제 83.6세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 수명은 66.3세입니다. 이 건강 수명은 내 전체 기대 수명 중에서 병이 없는 기간, 그러니까 유병 기간을 뺀,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인데, 그러면 그 건강 수명, 내가 병이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66세인데 나머지 그럼 한 16년은 유병 기간이라는 거죠. 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따라서 병이 걸렸을 때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병원도 가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돌봄이 의료 서비스와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16년을 살아야 된다는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이제 건강 수면도 사실 늘어나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면 좋은데 아쉽게도 이 격차가 기대 수명하고 병 없이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고령화 문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급격한 고령화 추세, 그리고 이제 한 3, 4년 뒤에 진입하게 되는 이 초고령 사회로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나이 들어가는 세대한테는 위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겪는데, 이제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를 이 검은 백조라고 그래요. 흑조라고 그러는데, 검은 백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고, 보통 이제 경제 위기에서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이제 경제 위기, 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고, 이미 알고는 있는데, 위기가 올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대응하지 못해서 당하는 위험을,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에 있는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인의 저자가 쓴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누구나 다 노인이 돼요. 태어나면, 그렇죠? 나이를 먹으면. 근데 누구나 노인이 되긴 하지만 누구나 이게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이 저소득층 노인 같은 경우는 준비 없이 노년을 맞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건 결국 개인의 준비에 달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국가는 이제 각자 개인이 이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건 이제 개인별로 다 다른 상황이잖아요. 만성질환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발생하는 위험도가 낮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대충 이제 평균치로 내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만성질환 발생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돌봄 의존도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국가의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점점 들어가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를 하는, 그리고 시행을 하는 이런 복지 혜택, 노인복지, 뭐 노인의료, 노인 건강 서비스, 이런 차원 외에 개인이 어떻게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사회복지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빈곤층도 있고, 빈곤한 노인도 있고, 제대로 건강하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프랑크푸르트역, 독일의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수도는 베를린이긴 한데, 프랑크푸르트역 앞에 지하에 그 당시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계단에 앉아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알코올 중독자도 봤고. 근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편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인 기호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마약을 했을 때 불특정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특별히 경찰이 와서 제재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약을 했는데 누구를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해를 끼쳤다면 이제 끌고 가겠죠, 경찰이. 근데 그렇지 않고 혼자 그냥 길거리에서 마약하는 건 내비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독일이 아무리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도 그렇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역시 건강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이 들매 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릭 B. 라슨하고 조앤 디클레어. 에릭 B. 라슨 박사는 이 건강한 노후 방법에 대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고, 이거 조앤 디클레어는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에릭 라슨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제가 이거예요. 몸과 마음의 회복력에 관한 30년 연구 보고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019년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강한 나이 들매 반전, 그러니까 건강한 노후,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 에릭 라슨이 3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를 줄이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하게 늙어가는 방법이 뭐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핵심적인 그 소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명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이고 액티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계속 배우고 머리를 쓰는 거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누군가와 함께 만나서 어떤 인간적 유대 관계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제 집약을 해보면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30년 동안 연구한 이 라슨 박사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건 생활 속에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는 능동성, 수용성, 회복력 구축이에요. 그래서 이 능동성, 수용성, 회복력 구축인데 능동성은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막 병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최대한 내가 뭐 노화 현상으로 오는 병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그 평소에 뭐 운동을 안 하거나 이래서 오는 병들은 막아낼 수 있거든요. 운동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병들도 있고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어떤 만성적인 상태에 만약 그 병이 왔다 그랬을 때 그걸 잘 관리를 해서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또는 이제 행복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신의 건강과 자신의 행복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능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변화의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 이제 수용성은 나이가 들면 이제 변화가 오잖아요. 그죠? 몸도 이제 막 피부도 막 이제 거칠어지고 막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또 그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젊어서는 자기 주장이 강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과 잘 견주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차분하고 주의 깊게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야 돼. 물론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서 내가 부족하면은 타인의 방법을 도움을 주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걸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이제 미래를 예측해 주는 일이 이제 저의 일인데 지금 이제 전적으로 그 일만 하고 있으나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수용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회복력 구축이에요. 어쨌든 개인에게 뭐 지금은 이제 노인의 기준이 다양해요.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이기도 하고 또 60세로 규정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노년의 삶이 평균 뭐 83세라고 하면 65세 이상이 지나면 뭐 직장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퇴직 이후를 노인으로 보면 뭐 20년, 뭐 길게는 30년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게 회복력 구축이라는 거예요. 그 회복력 구축이라는 건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이 사회적 관계망을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활동을 운동은 막 과격하게 못해도 이동하고 보행하는 일에 또는 몸을 쓰는 거에 불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이 세 가지 관계망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세대 학교 교수님이셨던 김영석 교수 잘 아시죠? 101살이시잖아요. 그 100세 시대를 연 장본인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이 가치지향적인 삶을 준비를 하고 또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나이 드는 게 축복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서생을 떠날 때는 그게 행복일 수 있다. 근데 준비 없이 나이가 들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또 사회, 국가에 짐만 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노년이 될 수 있거든요. 김영석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자, 그렇다면, 특히 이제 이 세 번째, 능동성, 수용성을 다 포함해서 이 회복력, 그쵸.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신적으로 책을 많이 봐야겠죠. 신체적인 어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하면 되고, 사회적 관계망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것들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세 가지 능동성과 수용성과 회복력 구축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건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spirituality, 영성 개발. 그래서 이제 영성을 개발하는 게 사실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물론 이제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뒤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아주 오래된 그 TV 방송, 지상파 방송을 봤습니다. 다큐 3일이라는 이 3일 동안 그 수험생 부모들이 그 팔공산, 경북 경산, 대구라고 그러는데 경북 경산에 있는 이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3일 동안 찍은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제가 드라마가 아니죠.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정말 이렇게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진짜 무릎이 아프도록 절을 하고 또 정성스럽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땀이 이제 겨울이잖아요. 11월 달. 근데 그 높은 데서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도 또 올라오기도 쉽지 않은 것을 봐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나 굉장히 감동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1000배를 올리는 아버지도 있었고, 이 갓바위에서의 기도가, 갓바위 이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모두 불교 신자는 아니거든요. 천주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번에 시험을, 그러니까 2007년이니까 2008년 수능이겠죠. 2008년 수능을 앞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똑같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물론 이제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매년 이 수능 갓바위 꼭 수능 시험 때뿐만 아니라 늘 갓바위 부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잖아요. 우리나라 제1의 기도처라고 소문이 났던데, 이 갓바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부쩍이고 또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지. 나는 이 팔공산 갓바위에서 기도드리는 꼭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문제, 또 가정을 위한 것, 자녀를 위한 것,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정성스레 기도하는 이분들의 모습은 우리의 전통에 달려있다. 그걸 저는 이제 정한수 기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칠성님, 산신, 이 천지신명께 비는 우리의 전통.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아침밥을 하기 전에 장독대에 밝은 물을 한 접시 올려놓고, 정한수를 올려놓고 우리 자식 가정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그 힘이, 저는 우리의 한국인의 정신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국가가 어려울 때 또 얼마나 많이, 나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임금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도 얼마나 많이 했을게요. 그런 민초들의 기도가 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나라를 바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드린 건 결국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노후를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나이 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런 영적인 팔공산 갓바위에서 정성스럽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나이가 들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 자기의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사실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나이 들매 반전에서 얘기했잖아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현명하게 나이 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는 이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기도를 하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최고라고 보는데, 이게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요즘 흔히 몸이 기억하게 하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 카피로도 많이 나오고,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몸을 기억하라, 이런
이 주제로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의 뇌가 생각하는 작용도 있지만, 생각은 이제 이게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책을 읽고 외우는 거거든요. 암기. 그러니까 암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몸. 그러면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몸이 자동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수영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딱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내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한 10년이 지나서 자전거를 딱 올라타도 가잖아요. 왜?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몸이 기억한다는 건 우리 뇌 기능 중에서 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본능이나 어떤 이 행위, 그냥 과거에 기억된 것이 몸에 저장돼서 나오는 소위 이제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내 몸에 기억하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이 기억하는 기도가 되면 다른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몸의 신체적인 퍼포먼스 말고 내 안에 내재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게 다른 어떤 인간의 액티브한 퍼포먼스와 차이점이 이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잠재된 영적 에너지를 끌어내는 힘이에요. 근데 이 영적 에너지를 끌어내려면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생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즉, 기도가 몸이 기억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뭐 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와인도 이게 오래돼야 이제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그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노년도,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이 되려면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년 2023년 이제 개묘년인데요. 행복한, 나이 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명한 방법.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산돈 산신예전을 시작한 지도 이제 3년이 되네요. 202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년이 됐습니다. 초창기에 함께 참여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특히 작년 계룡지산도원 저만식 이후 꾸준하게 나오시는 도반님 계십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산신예전이 있다. 기억하고 찾아오는 것, 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산신예전, 지산도원의 산신예전은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이 산신예전의 산신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나올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도록 저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피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별로 그 가피가 나는 건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에겐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천천히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러나 꾸준히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드리는 산신예전은 나의 삶에 굉장한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확신, 이 확신만 있으면 이 산신예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3년, 만 2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신예전에 참여하셔서 몸이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행복한 나이 들기, 현명한 나이 들기, 그리고 행복한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